자, 여러분들 AFPK 우리 세금 설계를 함께 할 김종입니다. 우리 세금 설계는 여러분들 1년에 한 번씩 계속 매년 개정이 되고 있죠. 그런데 항상 연말에 12월 달에 세법이 개정되고 그 다음 연도에 이제 1월부터 시행되는 경우가 많은데 중간중간에 여러분들 뭐 4월이나 3월 그리고 뭐 7월 뭐 9월 뭐 이런 식으로 시행령이 시행되는 그런 시기도 맞물린 경우가 많아요. 따라서 우리 본 교재에서 여러분들 본 교재가 이제 개정돼서 처음 나왔지만은 우리 이제 강의를 수강하시는 여러분들 입장에서 보면은 1년 동안 계속적으로 이렇게 과정 한번 이렇게 촬영된 과정을 계속적으로 듣다 보면은 책에 있는 내용과 실제 시행되고 있는 세법 내용이 잠깐 변경이 돼서 바뀐 부분들도 분명히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런 부분들은 바뀐 부분들은 실제 실무적으로 세법이 바뀐 부분들은 이 책하고 안 맞으면 시험 문제 안 나오는 부분이니까 이렇게 너무 어렵게 우리 시험을 준비를 안 하셔도 되겠죠. 자, 우리 세금과 관련된 부분, 여러분들 세금이라고 하는 것은 재무설계에 있어서 재무설계 쪽은 여러분들 뭐 보험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은퇴라든지 그리고 상속, 우리 모듈 1에서 이제 공부했던 파트죠. 요 두 개. 그리고 이제 부동산도 마찬가지고요. 부동산이라든지 또는 우리가 투자라든지 이와 같이 여러 가지 이제 행위를 하게 된다는 얘기죠. 이 재무설계에서 재무설계에서 우리가 보험 설계라든지 은퇴 설계, 상속, 부동산, 투자 설계를 할 때는 여러분들 항상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사건들을 예측하면서 설계를 하게 되는 거고 그런 예측은 미래의 현금 흐름들을 예측을 하게 되는 거고 요게 세전 현금 흐름이냐 세후 현금 흐름이냐 이런 거에 대한 의사결정을 내리겠죠. 그래서 각종 이제 세금을 공제한 이후에 현금 흐름인 세후 현금 흐름으로 우리의 의사결정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 이때 이제 필요한 것이 뭐예요? 세금이다라는 거죠. 세금 설계. 세금 부분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전체 과목에 다 연결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여러분들 재무설계 AFPK 과정의 재무설계의 대상은 우리가 법인이 아니고 개인 재무설계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개인과 관련된 각종 세금들에 대해서 다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공부해야 될 세금의 범위는 여러분들 법인세 파트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이 벌어들이는 1년치 소득에 대해서 소득세 내는 파트 그리고 뭐죠? 개인이 만약에 사업을 한다라고 하면은 부가가치세라는 것을 납부를 하는 거고 그리고 개인이 뭐 생전에 증여라든지 사망을 하게 되면은 상속이라든지 우리가 증여와 관련된 이런 부분들을 이제 공부를 하는 거죠. 그리고 소득세에서도 여러분들 여러 가지 소득이 있는데 우리가 종합소득세라든지 아니면은 우리가 퇴직소득세 그리고 양도소득세 뭐 이렇게들 공부를 하는데 특히 이제 양도소득세와 관련된 부분들은 이제 부동산 처분과 관련된 부분하고 연결이 되겠죠. 이런 부분들을 다 우리가 다루는 게 바로 세금설계 파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다뤄야 될 대상이 공부해야 될 대상이 누구냐면은 재무설계사가 공부를 하는 거죠, 여러분들. 재무설계사가 공부를 하다 보니까 우리가 세금과 관련된 부분들은 누가 전문가죠? 그쵸. 뭐, 세무사라든지, 아니면은, 공인회계사. 그죠. 우리는, CPA 또는, CTA, 이렇게 얘기하죠. 공인회계사 아니면은, 세무사. 이런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세무 컨설팅, 세무 영역하고, 우리 재무설계사가 할 수 있는 세무 영역하고는 분명히 달리 규정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전문가의 이런 밥그릇을 침범하면은 우리는 또 안 되겠죠. 그렇죠? 이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여러분들 우리가 학습을 해야 되는 게 세금 설계 파트다라는 거예요. 세금 설계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암기를 하자라고들 암기 과목이다라고들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세금은 이해를 먼저 해 두신 후에 필요한 부분을 암기를 하는 거지 무작정 암기하면 여러분들 이거는 답이 없어요. 외워지지도 않고 무작정 암기가 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암기해야 될 범위가 어디까지 암기를 해야 될지 우리 책을 보게 되면 세법전 다 암기할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일정 부분 이해 그리고 나서 필요한 부분은 선택적으로 암기 뭐 이렇게 준비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또 더불어서 여러분들 세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세법 관련돼서
세법은 우리가 법리 부분이 적용되는데 상당히 이론적인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이론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이해가 필요한 거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은 법이라는, 특히 세금과 관련된 법은 여러분들 국회에서 우리가 정부가 바뀔 때마다 우리가 정책 변수가 많이 개입되는 부분이 바로 세법 쪽입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우리가 사회 돌아가는 그런 이슈화되는 부분들하고 세법이 어떤 식으로 반영을 하고 있는지를 접목해서 이해를 하신다라고 하면은 훨씬 더 이해가 빠르고 암기가 많이 줄어드는 과목이 바로 세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책의 여러분들 구성을 잠깐 보도록 할게요. 책의 앞에 있는 한 5페이지, 하나, 둘, 셋, 넷, 그렇죠. 4장 넘어가서 우리 차례를 보게 되면은, 자, 1장 세금 설계 총론이라고 나옵니다. 총론. 세금과 관련된 기본적인 우리가 개념 구조를 좀 알고 넘어가는 게 바로 총론 파트고요. 그리고 제2장이 여러분들 소득세죠.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거, 개인과 관련된 부분을 우리가 재무 설계를 하기 때문에 이 소득세와 관련된 부분들이 가장 중요한 파트가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 다음으로 가서 여러분들 우리 2페이지에 제3장이 사업자와 세금이죠. 이 사업자라는 얘기는 뭐예요? 개인이 사업을 하게 되면은 사업 소득도 벌어들이지만은 부가가치세 뭐 이런 것들도 함께 좀 공부를 해야 되겠다는 얘기죠. 부가가치세와 관련된 부분들도 우리 또 공부를 하게 되는 거고. 자, 다음 제4장은 여러분들 금융자산과 관련된 세금이라고 해서 개인의 소득 중에 여러분들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돈을 벌어들인 소득, 즉 땀을 흘려서 노동의 대가로 벌어들이는 사업소득이라든지 근로소득, 이런 소득 이외에 내가 돈만 있으면 버는 소득이 있어요. 돈 은행에 넣어놓으면 이자가 나오죠. 돈 있으면 주식 사면 배당이 나오죠. 이처럼 불로소득이라고 합니다. 노동의 대가 없이 그냥 돈만 있으면 버는 소득, 금융소득과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과세가 되는지 상당히 좀 복잡한 구조가 좀 소개를 하고 있죠. 자, 다음으로 제5장 파트에는 여러분들 부동산과 관련된 세금으로 부동산 취득할 때 우리가 어떻게, 그리고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중에는 어떤 세금이 부과가 되고, 그리고 나중에 부동산을 처분했을 경우에는 어떤 양도소득세가 어떤 식으로 과세가 되고 있는지 관련된 부분들을 하나하나 좀 보시게 되는 거고, 그리고 제6장 관련돼서는 여러분들 노후복지 관련 세금이라고 해서 퇴직소득이라든지 연금소득, 기타 보험과 관련된 소득 우리가 공부를 하는 겁니다. 뭐 퇴직소득이라든지 연금소득이라든지 우리가 보험소득과 관련된 부분들 뒤쪽에서 다루는 부분들은 여러분들 보험 설계, 뭐 은퇴 설계 등에서 일정 부분 다뤘던 부분이 이렇게 다 취합돼서 함께 우리 세금 설계에 다시 들어갔다 이렇게 보셔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각각의 과목으로 여러분들 그 보험 설계라든지 은퇴 설계에서 뒤쪽에 공부하는 세금 파트 그 부분보다는 세금 설계 우리 교재 내에서 한 번에 다 정리를 하시면은 모든 과목들의 세금 관련된 부분들은 다 해결을 하실 수가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우리 제1장 세금 설계 총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9페이지 가겠습니다. 처음에 이제 9페이지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 세금 설계의 의의라고 돼 있어. 우리 첫 번째 01번 보죠. 세금 설계의 개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금 설계란 합법적으로 세금을 절세할 수 있도록 적절하고 일관성 있는 전략을 수립하는 과정이다. 항상 여러분들 무슨 재무 설계, 은퇴 설계에서 뒤에 설계라는 말이 나오죠. 설계라는 말은 미래에 일어날 것들을 대비해가지고 미리 사전적으로 준비해 나가는 과정, 이게 바로 설계인 거죠. 설계. 그런데 이제 절세, 세금과 관련된 부분들을 좀 줄여주겠다라고 해서 절세라고 했는데 여러분들 합법적인 절세가 일어나야 되는 거지. 우리 조세를 회피하겠다, 아니면은 우리가 탈세하겠다, 뭐 이러면은 이거는 안 되는 거죠. 그죠? 합법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겠다라는 부분을 우리 설명을 하고 있네요. 또한 여러분들 그 줄 계속 읽어보니까 독립적인 재무설계의 한 분야로서 이루어지기보다는 다른 재무설계 분야의 실행적 측면에서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이다라고 했죠. 좀 전에 설명드렸던 거예요. 다른 뭐 은퇴, 보험, 부동산, 뭐 상속 등과 관련된 부분들을 이렇게 도와주기 위해서 같이 결합해서 이루어지는 게 세금 설계가 일반적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즉 세금 설계란 자산과 소득에 대한 세금이나 거래 비용을 정확히 예측하여 순현금 흐름 및 세후 예상 수익률을 합리적으로 추정하고 재무설계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세금 문제를 합법적이고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궁극적으로 고객의 재무목표 달성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데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각종 설계와 관련된 부분들을 우리가 서포트, 지원해주는 차원에서의 세금 설계가 일반적인데 어떤 식으로 지원이냐? 미래 현금 흐름들을 우리 어떻게 해요? 우리가 세금 부분이 발생한다면 세금 부분을 빼서 세후 현금 흐름을, 세후 캐시플로우를 예측하는데 우리가 도움이 되는 것이 바로 세금 설계 파트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그런 말이 나옵니다. 재무설계사가 세무 전문가와 같이 세무 전반에 걸친 세부적인 분야까지 모두 이해하기는 어려움이 있다. 그렇죠. 우리는 설계 전문가인 거지 세무사는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우리 다음 페이지 넘어갈게요, 여러분들. 세금 설계의 책임 범위라는 게 나옵니다. 책임 범위. 자, 우리 첫 번째 줄 보니까, 첫 번째 줄 보기 전에 여러분들, 우리 두 번째 줄 볼게요. 두 번째 줄. 자, 세무 대리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 용어 관련된 부분인데, 세무 대리. 자, 세무 대리란 무엇이다라고 해서, 자, 그런 규정을 어디에다 규정을 했냐면은 세무사법에 세무사와 관련된 세무사 행위와 관련된 세무사법에 규정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우리 2조에 세무대리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조세에 관한 신고, 신청, 청구 등의 대리를 의미하지만 세무사법 제2조에 의하면 조세에 관한 상담, 자문 업무도 세무대리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즉 뭐예요? 자, 세금을 우리가 세액을 계산해내고, 자, 이거를 신고를 하고, 납부를 하고, 우리가 뭐 청구를 하고, 자, 이런 것들이 바로 세무대리인데, 세무대리는 이걸로 국한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세무에 관한 상담, 그죠? 컨설팅 하는 거, 그죠? 그리고 자문해주는 거. 자, 이런 것들도 바로 세무대리이다라고 해서 세무사법에서 규정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세무사법의 세무대리는 누가 할 수 있냐라고 또 나오냐면은 세무사가 할 수 있다라고 돼 있어요. 세무사. 그리고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우리가 공인회계사도 공인회계사 취득하면 여러분들 세무사 자격증도 함께 좀 부여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공인회계사도 이런 일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또 하나 우리가 사법고시 합격하면은 변호사죠. 이 변호사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은 자 이런 일들을 다 할 수가 있어요. 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요 세무대리와 관련된 일을 할 수 있는 자는 세무사, 공인회계사, 변호사가 할 수 있는데 과연 이 재무설계사라는 사람이 그죠? 재무설계사라는 사람이 이렇게 세금과 관련된 부분들을 고객을 만나서 우리 창구에서 세금 상담을 해주고 세금 자문을 해주고 이런 일을 할 수 있겠느냐라는 게 문제죠. 세무사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니까 이 일은 누가 하래요? 이 사람이 하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일을 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겁니다. 그죠? 재무설계사는 하고 싶으면 우리 세무사 따야죠. 자격증. 그죠? 이 어려운 시험을. 자, 어쨌든 간에 우리 영역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실무에서는 여러분들, 우리 뭐 은행 창구라든지 아니면 보험 창구에 가서 상담을 받게 되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세금의 효과가 얼마입니다. 절세가 됩니다. 15.4% 절세가 됩니다. 뭐 이런 식의 상담들을 다 받게 되죠. 그렇죠? 그분이 상담해 주시는 분이 세무사인가요? 공인회계사인가요? 아니면 변호사인가요? 아니죠. 그렇죠? 은행 쪽에 이제 PB라고 하죠. 그렇죠? 뭐, 보험 쪽에서는 뭐, FP, FC, 뭐, 이렇게들 얘기를 하죠. 이런, 설계사분들이 이런 얘기를 해주죠. 그건 잘못됐다는 얘기죠. 뭐의 위반이에요? 세무사법 위반이다라는 겁니다. 엄밀히 따지면은. 그죠? 그래서, 세금 상담과 관련된 부분들은 여러분들, 물론, 뭐, 아예 못한다는 얘기는 아니지만은, 어느 범위를 뛰어넘는 좀, 약간 좀 과도한 이런 세무 컨설팅은 자제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재무설계사는 누구랑, 외부의 다른 전문가와 우리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거고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은 요까지고 그 이외 구체적인 내용들은 세무사에 우리가 전문적인 상담과 자문을 받아서 세금 처리를 하십시오라고 해서 정확한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까지 내가 다 종합소득세 네 거 신고해 줄게 이렇게 오버하지 말란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그런 내용 좀 봤고요, 여러분들. 거기, 본 교재 10페이지에 나와 있는, 거기 네 번째 줄, 다섯 번째 줄, 요 내용 봤고요. 그 다음에, 맨 밑에, 그
단락의 맨 밑에 때문에 관련 법령에 의하여 제한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된다. 이런 법령에 따라서 우리 설계사가 할 수 있는 세무 컨설팅의 업무 영역이 제한이 된다는 사실은 명심히 알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자, 다음 우리 3번 가겠습니다. 자, 세금 설계 프로세스라는 게 나오죠. 세금 설계 프로세스. 자, 우리 프로세스 여러분들 6단계 다 공부하셨죠? 1단계 고객과의 관계 정립, 그리고 2단계 목표 설정 및 정보 수집, 그리고 3단계 분석 평가, 그리고 4단계 제안, 5단계 실행, 그리고 6단계 모니터링, 사후 점검 단계.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재무설계 프로세스 6단계와 관련돼서 세금 설계도 마찬가지로 6단계 프로세스가 지켜진다라는 겁니다.